안녕하세요. 인문 기초회계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동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유동부채 매입 채무와 기타 유동부채 등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당부드린 것이 유동자산 쪽과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가 높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하셨을 거로 믿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대비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부채 부분과 연이어서 비유동부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동부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익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화폐의 시간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든지 또는 부모님들 보면 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혜택을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별로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연금이죠. 그래서 연금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방법 1, 2, 3이 있죠. 연금을 받는데 퇴직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일시불로 받는 방법. 그래서 지금 당장 일시불로 100만 원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후부터 매년 15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총액 누계로는 150만 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10년 뒤에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가 2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200만 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느낌에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느낌에 10년 동안 굶다가 10년 뒤에 받는 거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 표시가 되면 TVM이라고 해서 Time Value of Money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직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Time Value of Money라고 하는 화폐 시간가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의 일원과 오늘의 일원 또는 오늘의 일원과 내일의 일원은 그 가치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 일원이지만 그 일원과 일원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화폐 시간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돈의 가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건에 대한 가격, 실물 시장에 대한 가격이 물건 값이라면 자금 시장이라고 해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정해지는 돈의 가격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율. 그래서 이 돈이 연결되니까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로 지금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는 공통된 시점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 시점으로서 가치를 고려한, 다시 말해 이자를 고려한 현금 흐름으로 비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하나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치의 개념을 시간적인 시점으로 볼 때 현재 가치, 이건 T0 시점,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 이거는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약자로 보면 현재라는 의미의 present를 쓰고 미래라는 의미의 future를 써서 PV나 FB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각각 시점이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였기 때문에 이걸 간단한 산식으로 정리해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원금이 대문자 A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돈의 가격을 정하는 이자율이 소문자 R이고, 그 다음에 기간이 N이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가치나 또는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미래 가치에 관련된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1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1년간 예입한다. 근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 만약에 10%다. 라고 하면 지금 100원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1년 뒤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면 100원에 10% 이자가 붙으니까 10원이 더 붙어서 1년 뒤에는 110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산식이고, 만약에 2년 뒤가 되면 어떨까요? 1년 뒤에 110원을 그대로 다시 찾았다가 또 다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1년 뒤엔 110원에 또 10%가 붙으니까 11원이 붙어서 2년 뒤에는 121원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1000년도에는 이자가 10원이 붙고 두째 연도에 이자는 11원이 붙는 겁니다. 자, 왜 차이가 있냐 하면 바로 1000년도에 이자 10원이 그 다음 연도에는 원금처럼 활용이 돼서 그 10원에 다시 10%가 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R을 까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복리의 개념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 가치의 개념이고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미래 가치라면, 그죠? 그러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1년 뒤에 110원이, 그죠? 1년 뒤에 110원이 10% 이자율이라면 지금은 얼마냐? 이런 게 현재 가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결국은, 미래 가치를, 이게 원금이 현재 가치일 수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그죠? 이렇게 이자율의 개념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바로,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산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 만약에 원금 100만 원을 갖다가 이자율 10%로 2년간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에 2년 뒤에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어느 시점을 따지는 거냐 하면 2년 뒤의 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이럴 때 부르는 개념이 바로 미래가치가 되겠죠. 미래가치 산식은 원금에다가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의 복리 개념, 기간이 2년이니까 이러면 121만 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121만 원이 미래가치라면 2년 뒤에, 현재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와서 나눠주게 되면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가치, 현재 가치는 이런 이자율을 가지고 또는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연결관계가 있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이 있다면 방법 1은 지금 당장 현재 금액을 100만 원을 받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 보시다시피 1년 뒤부터 10년까지 매년 15만 원씩 10번을 받는 거죠. 근데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은 1년 뒤에 15만 원과 2년 뒤 15만 원 또는 10년 뒤에 15만 원이 시간의 개념,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 동일한 기간으로 갖다 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다 갖다 놓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래 가치가 현재로 오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포함해서 나누기 때문에 금액이 더 작아지죠. 그래서 다 이렇게 땡겨온다, 현재로. 미래의 단순한 금액들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현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본다 하는 거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R, 이자율의 복리 개념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현재 가치가 되니까, 원금은 15만 원씩을 받게 되죠. 자, 근데 복리의 개념으로 가니까 1년 뒤에는 1.1에 1승, 2년 뒤는 2승, 10년 뒤는 10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년 만에 1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들이 T0 시점,
이라고 하는 모든 동일한 기준 하에서의 가치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현재 가치는 시점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항목들을 다 합치면 지금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 금액은 92만 1,69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볼까요? 세 번째는 10년 동안 굶다가 10년 뒤에 20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거죠. 역시 이것도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점을 놓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식은 동일합니다. 미래 가치 200을 이자율을 활용해서 기간으로 복리 계산을 한다. 그러면 77만 1,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 동일한 시점의 현금 흐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법 1에서 100만 원이라는 현재 가치, 그리고 방법 2에서 여러 해 기간에 나눈 것을 다시 동일한 시점을 쪼개봤더니 92만 1,690. 10년 동안 쉬다가 제일 금액은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보면 77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셋 중에 너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래? 그러면 계산을 해서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택해야죠. 그렇죠? 이와 같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시간 가치라는 것을 고려해서 반드시 그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 가치는 동일한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5만 원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200만 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를 이자율을 봉의로 계산하는 걸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이자율은 항상 0보다 클 테니까 1보다 큰 금액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래 금액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할 때 금액이 작아지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 쪽에서 할인한다. 그죠? 디스카운트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할 때 할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간단한 예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12%, 시장에서 적용된 이자율이 12%다. 라고 할 때 지금 미래에 대한 현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에 현가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처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표에 대한 걸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이 5년이고요. 12%죠. 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보셨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5년, 10년 똑같은데 이건 단일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5년 시점, 5년 뒤에 가서 한 번에 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 또 3년 시점에 가서 한 번에 주는 거죠. 이건 1년 시점 가서 한 번에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20만 원 현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1, 2, 3, 4, 5에서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개념이죠. 매년 동일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정리가 된다. 그럴 때 쓰는 것은 1 플러스 R이 1승분의 1, 1 플러스 2승분의 1, 3승분의 1, 4승분의 1, 5승분의 1 한 것들을 미리 다 더해서 그 개수값을 더한 수치가 바로 3.60478이라는 거죠. 자, 5년 후에 100만 원 현금으로 발생한다. 1년 후 40만 원, 3년 후 40만 원, 5년 후 20만 원 돼 있다. 자, 그럼 그림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상황 1은 말씀드린 것처럼 3.6047 매년 나오는 것들을 정리한 거고, 두 번째 거는 단일 금액에 대한 5년 뒤죠. 그럼 우리가 써야 될 이 값은 바로 1.12의 5승분의 1 해서 계산된 값을 준 거겠죠. 그렇게 했더니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로는 56만 7천 원 정도가 된다. 자, 세 번째 상황도 두 번째 상황과 동일하지만 시점이 몇 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간별로 1년 뒤에 단일 금액에 대한 현가 요소, 그 다음에
3년 후에 단일 금액에 대한 현가 요소, 그리고 5년 뒤에 단일 금액에 대한 현가 요소를 각각 이용해서 계산하면 75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인 상황에서는 어떤 금액이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냐 하면 바로 상황 3번이 제일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상황 3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가 다른 금액의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는 제도로 동일 시점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미리 만들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자, 1회 금액의 1원의 미래가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산식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미래가치 계산과 똑같습니다. 자, 이 표는, 종라인과 횡라인을 봤을 때 종라인은 기간을 의미하고 연을 의미하고 횡란이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6%. 그러니까 만약에 5%의 기준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는 이 기간을 보면 현재 이자율이 10%일 경우에 5년 뒤라면 현재 1원이 5년 뒤는 얼마일까? 그게 바로 1.61원 정도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죠. 자, 그 다음에 기말연금 1원의 미래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을 경우에 그거를 미래에는 총으로 볼 때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죠. 자, 지금도 동일한 논리인데 만약에 5년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0년을 잡았다고 치시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1년 뒤에 1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 4년 뒤에 1원, 5년 뒤에 1원 이렇게 5번을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면 그것이 5년 뒤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표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산식에 만나는 점에서 보시면 그 계수가 6.10510이죠. 그러니까 매년 1원씩 받으면 5년 뒤에는 이자율이 10%일 경우에 그 가치가 6.1원 정도가 된다 하는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는 둘 다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 일회 금액과 연금 개념을 해서 현재 가치의 개념인 거죠. 자, 5년에 10%다 하는 건 뭐냐 하면 5년 뒤에 1원이 이자율이 10%이면 현재는 얼마일 거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산식을 보시면 우리가 계산한 현재 가치의 산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5년 뒤에 1원은 이자율이 10%라면 현재는 0.62원 정도에 불과하다를 표시하는 거고요. 미래가치의 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원, 2원, 3원, 4원, 5원을 앞으로 쭉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지금 한꺼번에 다 받으면 얼마가 될 거냐. 이자가 만약에 10%라면 역시 만나는 점을 갔을 때 명목으로는 5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그 금액의 합은 3.79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나온 표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표, 미래 가치표, 또는 연금 미래표, 또는 연금 현가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채를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비유동 부채에서 가치들을 계산할 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비유동 부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